가면 어디로 가는지.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 앞. 심야의 정막을 깨고 긴장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환자복을 입은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왔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어떤 무대보다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그의 목에 칼을 대기 직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수술 후 목소리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질문은 차갑고도 잔혹했다. 잠시 눈을 감은 그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남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1980년대, 90년대 내내 수많은 청춘들의 밤을 지배하며 발라드라는 장르를 국민의 심장에 각인시킨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토록 사랑받았던 목소리가 이제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여겼던 증상은 곧 치명적인 진단으로 이어졌고 그에게는 잔혹한 선택만이 남겨졌다. 생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지킬 것인가. 무대 위에서는 늘 따뜻한 미소로 노래를 전하던 그가 무대 뒤에서는 목숨과도 같은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절박하게 목소리를 지켜내기로 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왜 그는 생명을 걸면서까지 노래를 붙잡았을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이야기는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1970년대 후반, 한국 대중음악계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통기타의 서정성과 팝발라드의 감성이 뒤섞이며 새로운 음악적 흐름이 태동하던 시기, 한 청년이 무대에 올랐다. 1978년 CBS 방송을 통해 처음 얼굴을 알린 그는 아직은 서툴고 수줍은 모습이었지만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따뜻하면서도 애잔한 음색, 때로는 호소력 짙고 때로는 속삭이듯 담담한 그 목소리는 금세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983년 정식 앨범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데뷔했을 때만 해도 그가 한국 발라드의 전설이 될 것이라고 예감한 이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뒤인 1987년 운명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바로 사랑이 지나가면. 이 곡은 당시 한국 가요사에서 전례 없는 신기록을 세웠다. 무려 285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음반 시장을 뒤흔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었다. 젊은 연인들은 이 노래로 사랑을 고백했고 이별의 순간에도 위로를 받았다. 교실 복도, 거리의 다방, 택시, 안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멜로디는 세대를 잇는 감정의 언어였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다. 옛사랑,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그대와 영원히 같은 곡들은 발매와 동시에 국민 애창곡이 되었고 지금도 노래방 차트에 남아있다.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청춘의 아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손길과 같았다. 그러나 이문세의 영향력은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 그는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의 DJ로 활동했다. 당시 별밤은 단순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매일 밤 청춘들이 모여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사랑을 고백하며 세상의 외로움을 달래던 하나의 문화적 공간이었다. 이문세는 그곳에서 청취자들의 친구이자 위로자였다.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와 인간적인 공감 능력으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국민 DJ라는 별명을 얻었다.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별밤 공개방송 무대에서 첫 발을 내디뎠고 그는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이 시기 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닌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음악 프로그램의 MC로, 대형 콘서트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라디오에서 밤마다 청춘들과 숨결을 나누는 버스로 그의 목소리는 낮에는 음반 가게에서 밤에는 라디오 전파를 타고 주말이면 TV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문세의 노래는 내 인생의 한 장면이다. 결혼식장에서 이별의 순간에 고된 하루를 마친 뒤 외로운 방 안에서 그의 노래는 늘 곁에 있었다. 화려한 가창력보다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내는 목소리, 그리고 어떤 화려한 무대 장치도 필요 없을 만큼 진솔한 가사. 그것이 바로 그를 발라드의 황제로 만든 힘이었다. 전성기의 이문세는 그야말로 빛나는 별이었다. 수백만 장의 음반 판매, 라디오 청취율 1위, 전국 투어마다 매진 행렬. 그는 시대의 상징이 되었고 한국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목소리가 훗날 그를 가장 큰 시련으로 몰아넣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언제나 그를 비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성기의 이문세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그의 일상 곳곳에는 작은 균열이 스며들고 있었다. 공연과 방송, 라디오까지 쉼없이 이어지는 일정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청취자들에게 늘 따뜻한 목소리로 다가섰지만 무대를 내려온 그는 종종 목이 따갑다는 말을 반복했다. 동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가까운 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었다. 방송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무대에서 하나라도 흔들리면 밤새 괴로워했다.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이미지로 비쳤지만 사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냉정한 사람이었다. 작은 통증조차 스스로를 책망하는 이유가 되었고 팬들에게 최선을 보여주지 못할까 늘 두려워했다. 1990년대 중반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하차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음악과 무대를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방송과 콘서트를 병행하는 강행군은 그의 목을 점점 혹사시켰다. 녹음실에서 고음을 내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갈라지고 공연 중 예상치 못한 쉰소리가 튀어나오기도 했다. 주변 스태프들은 휴식을 권했지만 그는 노래는 내 인생인데 어떻게 멈추나 라며 웃어넘겼다. 이 시기에는 언론도 그의 사생활과 건강 문제에 대해 은근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문세 체력 고갈설, 무리한 일정의 건강 이상 신호. 같은 기사들이 강한이 등장했고 팬들조차 불안한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늘 특유의 환한 미소로 대중 앞에 섰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노래해야 할 곡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며 무대에 오르던 그는 사실 누구보다 두려웠다.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이미 가슴 한켠을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금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지속되는 목 통증과 쉰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스케줄. 그의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그 신호를 외면했다. 노래를 멈추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몰랐다.
발라드의 제왕으로 불리던 이문세의 인생에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리라는 것을 2007년 초여름 팬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문세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목의 통증과 쉰 목소리, 단순한 피로로만 여겼던 증상은 사실 암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그의 삶을 파고들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담담히 말했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잃는다는 건 저에게 죽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담담한 목소리와 달리 그의 두 눈은 깊은 공포를 담고 있었다. 수술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문제는 암이 위치한 부위였다. 갑상선 주변, 그것도 성대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의사들은 설명했다. 암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성대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목소리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소리를 지킬 것인가, 생명을 지킬 것인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잔혹한 선택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냈다.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 울고 웃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만약 목소리를 잃는다면 나는 누구로 남게 될까? 가수 이문세가 아니라면 나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목소리를 잃더라도 살아있어야 팬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국 그는 수술을 결정했다. 2007년 여름, 수술은 진행되었다. 다행히도 성대를 보존한 상태에서 암을 제거할 수 있었고 그는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수술 직후 그는 노래는커녕 정상적으로 말을 하는 것조차 힘겨웠다. 몇 달 동안 그는 집안에서 속삭이듯 말하며 재활 훈련을 반복해야 했다. 팬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편지를 보냈고 언론은 이문세, 과연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시간이 흘러 그는 다시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 그는 또다시 언론 앞에 섰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종양이 성대 바로 옆까지 번져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다시 냉혹하게 말했다. 성대를 완전히 제거해야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선택은 더 잔인했다. 성대를 없애면 노래뿐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영영 사라질 수 있었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암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성대를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을 택한 것이다. 의사들은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제게 목소리는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삶 그 자체입니다. 설령 완치가 어렵더라도 목소리를 잃는다면 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술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의사들은 종양을 최대한 제거하되 성대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다. 결과적으로 암의 일부가 남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적적으로 지켜졌다. 그러나 이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통스러운 치료와 재활이었다.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가 이어졌고 매 순간 목소리가 변할까 두려움에 떨었다. 노래를 부르다 음이 흔들리면 그는 밤새도록 피아노 앞에 앉아 발성을 점검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시기 언론과 대중의 시선은 양면적이었다. 일부는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과연 무리한 선택이 아닌가 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팬들은 달랐다. 콘서트장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고
객석에서는 매번 뜨거운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의 결정을 지지하고 함께 싸워주고자 한 것이다. 이문세는 고백했다. 무대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노래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팬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늘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대는 제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병과 싸우는 동안 그는 더욱 솔직해졌다. 방송에서 콘서트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청중 앞에서 약해진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진심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예전에 완벽한 음색이 아니어도 그의 노래에는 이제 삶과 죽음을 넘나든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수의 투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이문세의 절규이자 의지였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목소리, 그것이 그의 생명줄이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발라드의 전설이었고 동시에 병마와 싸우는 인간이었다. 2007년 초여름, 팬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문세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목의 통증과 쉰 목소리, 단순한 피로로만 여겼던 증상은 사실 암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그의 삶을 파고들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담담히 말했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잃는다는 건 저에게 죽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담담한 목소리와 달리 그의 두 눈은 깊은 공포를 담고 있었다. 수술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문제는 암이 위치한 부위였다. 갑상선 주변, 그것도 성대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의사들은 설명했다. 암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성대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목소리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소리를 지킬 것인가, 생명을 지킬 것인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잔혹한 선택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냈다.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 울고 웃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만약 목소리를 잃는다면 나는 누구로 남게 될까? 가수 이문세가 아니라면 나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목소리를 잃더라도 살아있어야 팬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국 그는 수술을 결정했다. 2007년 여름, 수술은 진행되었다. 다행히도 성대를 보존한 상태에서 암을 제거할 수 있었고 그는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수술 직후 그는 노래는커녕 정상적으로 말을 하는 것조차 힘겨웠다. 몇 달 동안 그는 집안에서 속삭이듯 말하며 재활훈련을 반복해야 했다. 팬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편지를 보냈고 언론은 이문세, 과연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시간이 흘러 그는 다시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 그는 또다시 언론 앞에 섰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종양이 성대 바로 옆까지 번져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다시 냉혹하게 말했다. 성대를 완전히 제거해야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선택은 더 잔인했다. 성대를 없애면 노래뿐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영영 사라질 수 있었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암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성대를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을 택한 것이다.
의사들은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제게 목소리는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삶 그 자체입니다. 설령 완치가 어렵더라도 목소리를 잃는다면 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술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의사들은 종양을 최대한 제거하되 성대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다. 결과적으로 암의 일부가 남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적적으로 지켜졌다. 그러나 이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통스러운 치료와 재활이었다.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가 이어졌고 매 순간 목소리가 변할까 두려움에 떨었다. 노래를 부르다 음이 흔들리면 그는 밤새도록 피아노 앞에 앉아 발성을 점검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시기 언론과 대중의 시선은 양면적이었다. 일부는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과연 무리한 선택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팬들은 달랐다. 콘서트장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고 객석에서는 매번 뜨거운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그의 결정을 지지하고 함께 싸워주고자 한 것이다. 이문세는 고백했다. 무대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노래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팬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늘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대는 제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병과 싸우는 동안 그는 더욱 솔직해졌다. 방송에서 콘서트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청중 앞에서 약해진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진심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예전에 완벽한 음색이 아니어도 그의 노래에는 이제 삶과 죽음을 넘나든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수의 투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이문세의 절규이자 의지였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목소리, 그것이 그의 생명줄이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발라드의 전설이었고 동시에 병마와 싸우는 인간이었다.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그는 다시 한번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다. 의사들은 여전히 우려의 눈빛을 보냈다. 무대에 서는 것이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다. 노래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복귀의 길을 걸었다. 2015년 그는 정규 음반 뉴 디렉션을 발표하며 세상에 돌아왔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거칠고 낮아졌지만 오히려 그 변화가 주는 울림은 더 깊었다. 노래를 듣던 사람들은 말했다. 예전에는 청춘의 설렘을 불러일으켰다면 지금은 인생의 무게와 위로가 담겨 있다. 그의 목소리는 상처를 지나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울림이 되어 있었다. 그의 공연은 다시 맺은 행렬을 기록했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 오른 것만으로 눈물을 흘렸고 그가 힘겹게 고음을 낼 때마다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괜찮아, 충분해. 팬들의 응원은 노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도 남았다. 그는 팬들에게 고백했다. 제가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목소리를 잃을까 두려웠지만 여러분의 기다림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그는 2018년에도 음반 비트윈 어스를 발표하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다. 방송 출연, 라디오 초대석,
전국 공연까지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암투병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이를 극복한 경험을 나누는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단순히 발라드의 전설을 넘어서 이제 그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언론은 그의 복귀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목소리는 예전과 다르다. 그러나 그가 노래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감동을 받는다. 이는 단순히 가수의 귀환이 아니라 인간 승리의 이야기다. 팬들 역시 문세 오빠의 노래는 이제 우리 삶의 교과서 같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월이 흘러도 그는 여전히 무대에 선다. 예전처럼 힘차지 않아도 그는 관객과 눈을 맞추며 노래한다. 때로는 목소리가 흔들리고 호흡이 거칠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불완전함이 오히려 진실함이 되어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발라드의 황제가 아니다. 그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도 다시 노래하는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안다. 우리가 사랑해온 것은 단지 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긴 삶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문세의 삶은 화려한 무대와 깊은 상처가 교차하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는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앞에서도 노래를 선택했고 그 용기와 진심은 세대를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도 울림을 준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투병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었다. 여러분은 그의 노래 속에서 어떤 순간을 떠올리셨나요? 혹시 당신의 청춘과 사랑 혹은 아픔이 겹쳐졌나요?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길 바란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